네, 안녕하세요. 웨스트하트 관심 종목.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입니다. 네, 드디어 두빌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린 종목은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고 있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중공업일 때부터 저랑 굉장히 좀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얘기를 안 하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은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거의 뭐 100%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예,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눌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2년 동안 눌려오니까 다들 이제 두빌은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최근에 제가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면 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추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역시 올해는 뭔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소제목으로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냐. 그죠? 최근에 수주 관련해서 소식들이 아주 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눌려왔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조금 올라가면은 눌리고 조금 올라가면 눌리고 더 빠지고 막 계속 한 2년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이제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막 이랬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무슨 꼭 막,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다른 전략을 취해드렸습니다. 그쵸? 1차 목표가 원래 18,000원이었죠, 예전에는. 근데, 매도 사인을 안 냈어요, 아예. 오히려 더 추매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올해는 무엇인가 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아침에, 그죠? 굉장히 큰,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 떴습니다. SMR, SMR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는, 이제 드디어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죠? 제가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었는데, 이제 이번엔 진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수익을 냈지만, 뭐, 크게 내지는 못했죠? 예,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역시 갑니다. 그쵸? 예,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목표가죠? 예,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우리 웨스탁 회원님들이 뭐 이거는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워낙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과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관심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두빌이고요.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심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떴습니다. 예, 일전에도 사실 뭐 제가 1차 목표가는 예전에 다 18,000원이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8,000원만 가면 이상하게 떨어져요. 그쵸? 그럼 밑에서 다시 줍줍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취했었는데 그동안 힘이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두빌이 왜 강하지 못했는지 그죠? 2년 동안 계속 눌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18,000원 가면 더 이상 못 가. 막 이런 게 시장에 그죠? 예, 워낙 매물대가 18,000원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2차 목표가 드리고 나니까 차익 실현하고 그럼 밑에 내려와서 다시 잡고.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죠. 18,000원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아예 안 냈어요. 그쵸? 오히려 더, 그쵸? 금요일에도 눌렸습니다. 오히려 더 기회라고 했습니다. 더 주라고 했죠. 더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뭐 저도 사실 뭐 뉴스가 뭐 이게 뭐 뜰 거라고 뭐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드디어 계속 수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만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 또 강하게 갈 수 있다, 세게 갈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드디어 뭡니까? 네 거래량이 튀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둘씩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2만 원이 원래는
18,000원 예전에 18,0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지금 2만 원이 1차 목표가예요. 원래 1차 목표가에서 예전에는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저 나머지는 홀딩하고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예, 만약에 자 많이 가지고 비중이 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종목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만 그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분의 1 정도만 옛날에는 3분의 1까지 그쵸? 절반 또는 3분의 1인데 이번에는 4분의 1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쵸? 비중이 크신 분들만 일부 네, 차익 실현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더라도 예, 나머지는 대부분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이제 요거는 체코 원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네, 이제 7월, 이제 원래 6월 말에서 이제 7월. 이제 원래 이렇게 원전 수주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한 번 하면은 이게 몇십 조입니다. 그쵸? 몇 천억대도 아니고, 몇 조도 아니고, 몇십억, 몇십조 단위예요. 단위 달치가 틀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이렇게 동유럽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요. 왜? 가성비가. 그쵸? 실제로 보면은 성능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납기를 제대로 맞춰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미국은 나가 떨어졌죠. 예, 여러분들이 뭐 웨스팅하우스 뭐 꼴보기 싫다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하고도 잘 풀어야 됩니다. 미국하고 잘 풀어야 또 이게 해외 수주도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그죠? 중국의 어떤 그 저가 공세를 막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사이좋게 잘 가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꼴 보기 싫어할 수도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나가 떨어져서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한국이 2파전입니다. 근데 예,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예, 역시 원자력 예, 모든 사실 뭐 원자력만 게 아니라 최근 뜨거운 뭐 수소도 하고 풍력도 하고 다 합니다. 그죠? 예, 뭐 전력 관련해서는 다 하는데 근데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근데 두비는 못 갔습니다. 왜? 이게 앞으로 나올 게 많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밑에서는 여태까지는 뭐야? 예, 매집을 했던 거죠. 예, 매집을 했던 거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빌이 강할 수밖에 없죠. 원자력이. 예, 그중에 이전에는 뭐 전력기기 막 이런 변압기 이런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또 같은 전력이지만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 수주가 7월 그리고 이제 SMR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조금 올라갔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코만 해도 요번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2파전인데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는 좀 비싸겠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잘하긴 하지만 납기가 제대로 못 맞춰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프랑스 손을 들어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럽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가 좀 더 큰 나라잖아요. 그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유럽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나폴레옹하고 전쟁도 벌어졌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뭐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사실 너무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국은 불편한 게 없어요. 예, 헐값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 뭐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잖아, 그죠? 근데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러시아의 어떤 천연가스라든지 여기에 의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뭔가 같은 유럽인이지만 손들어주고 싶지만 또 가까우면 또 불편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중국하고 사이 안 좋은 게 사실 뭐야?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꼭 유리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가격하고 프랑스가 잘하긴 하지만 납기가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도 노르웨이나 이쪽에서 그랬었고, 예, 다 알죠, 그쵸? 이제는 뭐 우리 다른데 그쪽에서 모르겠습니까? 다 꼼꼼히 따져봤자 어차피 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조건이 뭐냐면 현지에서 어차피 뭐 현지에 가서 하겠지만 예, 뭐 기술을 좀 전수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체코 다음에 뭐 폴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동 국가들도 많이 있죠. 줄줄이 사탕입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체코 수주, 당연히 되고 나면, 이제 지금은 프랑스 또 마크롱이 얼마 전에 그쵸. 한국 거, 이게, 이왕이면 유럽 거 써줘라. 했는데, 뭐 써주고 싶지만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잘 못 맞추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기술 전수도 해주고, 훨씬 더 한국이 유리하죠. 그렇죠? 마크롱의 입김이 어느 정도 셀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저는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예. 여기가 체코가 되면, 예, 그 다음에는 진짜 계속 줄줄이 이어지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예, 어쨌든 두빌뿐만 아니라, 예, 그쵸? 원팀입니다. 한국. 팀 코리아. 예, 같이, 예, 굉장히 좀 요번에 공을 좀 들이고 있다. 예, 드디어 이제 뭔가 성과가, 과실이,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거보다도 만약에, 체코 원전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SMR이죠, SMR. 그죠? 가뜩이나 인공지능이 뜨거워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죠? 우리는 거기는 거기가 잘 되는 게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진짜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뭐야 다리 찢어집니다. 그죠? 뭐 국내 기업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납품하니까 납품업체잖아요, 그냥. 응?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만 뭐 이게 뭐 지난번에 그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유태인과 인도계와 그 다음에 대만 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국하고 일본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죠? 뭐 근데 대만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이유가 있다란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예, 너무 진짜 그것만 쫓아보면 고개 아프죠, 그죠? 목만 아파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 미국은 미국의 상황이 있고, 그 다 모르면서 무조건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저는, 너무 미국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떴습니다, 이게. 드디어. 그죠? 그래서 체코 원전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해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 그 소재봉에 보면 뉴스케일 파워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것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한국 전문가이긴 하지만 뭐 그죠? 미국의 상황을 보고서 이게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말씀 많이 드렸고 아마 여기서도 기회를 잡으신 분들 계셨을 것 같고 여기다 원자력 튜브 이거 다 합쳐서 뭐 주기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엔진에 해당된다고 했고 자동차에서 엔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가격으로 쳐도 제일 비싸요. 그렇죠? 예, 단일 부품으로는 제일 비쌉니다. 이거를 누가? 두빌이. 예, 그래서 두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SMR의 파운드리. 누가 설계하면 그 만들어주는 거. 그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 두빌이 SMR의 파운드리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사실은 원자력이 발전하면 뭐 하면은 두빌은 나쁠 게 없어요. 어차피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혜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안 되더라도 너무 심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7년여 만에,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게 되는 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7년만이래요, 7년만. 그래서 보면, 이제 뉴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스케일 파워는, 여기는 진짜 SMR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티커도 SMR이에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드디어 작년에도 원래는 작년 말에도 한다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드디어
그 IT 기업 스탠더드 파워랑 그죠? 2029년에 SMR 24기를 24개래요. 이게 50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조율했고 이제 뭐 사인만 남았다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상반기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그래서 상반기 이제 다 됐잖아요. 거의 다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떴어요. 사실은 이제 어제네요. 어쨌든 주말 사이에 뜬 뉴스인데, 계속 이렇게, 야, 이거는 한마디로, 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매집할 만큼 매집했고, 이제 뉴스가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건 매집할 만큼 매집했고, 이제 올리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뉴스를 좀 더 보면요. 예, 요거 아까, 예, 스탠다드 파워는 어떤 회사입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 잡아먹어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주변에 다른 일반 가정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전력을 끌어쓰기 힘들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궁합이 누구랑 잘 맞는다? SMR이랑 잘 맞는다. 그죠? 인공지능일 때 왜 자꾸 전력기기를 보느냐? 왜 SMR을 보느냐? 이유가 있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열매를, 그쵸? 예, 과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비라고 두산하고, 그 다음에 뉴스케 파워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 뉴스 기사 이거 잘 나왔는데, 예, 이거는 뭐, 예, 그래서 왜 연관이 되는지, 두산이, 그죠? 예, 요게 뉴스케 파워가 스타트업일 때, 이제 막 시작했을 때, 2019년하고 2021년에 1억 400만 불 달러를 투자를 했대요. 사실 2019년도, 2021년도는 두빌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미리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7년 만에 열매를, 과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스타트업이니까 걔도 투자만 일어났지 뭔가 매출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공매도 리포트가 떴습니다. 근데 공매 뉴스가 뜬 게 며칠 안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공매 뉴스는 왜 했다? 예, 주가 눌러서 담기 위해서 그랬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뉴스케일 파워를 뭐 직접 해라 마라 이제 뭐 저는 뭐 국내 전문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 공매도 뉴스가 왜 그렇죠 주가 눌러서 담겠다는 거죠. 그죠? 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뉴스의 진위, 리포트도 다 정확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예,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왜 그런 공매 리포트가 나왔을까?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공매 리포트가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뉴스가 뜬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예, 그죠? 떨궈서 찾겠다는 거죠. 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SMR 시장이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게, 하여튼 2030년도에는, 네,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이제 시작이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빌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SK와 SK 이노베이션, 한국 조선해양은 테라파워,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설계를 맡고, 그 팹리스죠. 한마디로 팹리스, 반도체로 팹리스고, 우리나라 두빌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회사고, 그러니까, 반도체로 보면은 뉴스케일 파워하고 테라파워가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두빌은 뭐야? TSMC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경쟁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산업. 그러니까 이게 혼자 독주하면 더 좋지만 거기서 이게 경쟁하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거든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라파워도 SMR 제가 뭐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와이오밍 중에 첫 SMR 단지를 착공한대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죠? 그 테라파워가 먼저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제 수주를 한다는 거죠. 뭐 50조짜리 데이터 센터, SMR과 데이터 센터 이거 너무 궁합 잘 맞는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했죠.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보면 한번 이제 그 올해 초에 3월이네요. 3월에 급등을 한번 해줬습니다.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거 공매 뉴스 떴죠. 공매 리포트 떠서 좀 주가 눌렸는데 근데 다시 잡아요. 그죠? 공매 이게 의도를 파악한 거죠.
진짜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는 물론 뉴스케이프가 스타트업이라서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향후 그죠? 성장 기대감을 보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이 1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죠. 그죠? 당장에 매출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공매 뉴스 리포트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겁나서 이제 못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50조짜리 계약 수주가 일어나고 그중에서 두빌은 뭐 2조긴 합니다만 주기계가 2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 부품이에요.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거 하나의 또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짓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부지도 사야 되고 그 중에서 핵심 주기기가 한 2조입니다. 이게 뭐 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일 부품으로는 가장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비를 우리가 SMR의 파운드리 회사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주가가 얼마나 가야 될지 참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수급을 중요시하니까 이제 매도를 보면 오늘 좀 매도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량 매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이게 6개월 단위인데 얼마나 매집을 했냐면 외인들이 2,600만 주를 매집했어요. 그 중에서 뭐 100만 주도 지금 안 돼요, 지금. 이거 겁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500만 주 매수했어요. 그죠? 개인들이 이게 줄줄이 매도잖아요. 줄줄이 나가 3,100만 주를 못 버티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외인하고 기관들이 매집한 겁니다. 오늘 좀 매도 나와서 이것 때문에 겁나서 하면 안 되죠. 그죠? 프로그램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이거 나중에 바뀌어 있을 수 이거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매도하라고 한 거는 그쵸? 많이도 아니에요. 이제 비중이 크신 분만 일부 조금 덜어내라. 그죠? 기분이라도 좀 내라 이거죠. 어? 어? 예, 집에 돈을 엄청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굴비 하나 이제 걸어놓고 이게 뭡니까 그게? 그러지 말고 이제 기분 낼 때 좀 내라는 얘기인 거고요. 비중이 크신 분만. 우리 진짜 비중 큰 사람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진짜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제가 좀 간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제가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두비를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여전히 실적도 봐야죠. 실적이 2021년도에 한번 급등해 줬었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이게 이전에가 그러니까 21년도 이전에는 적자였어요, 적자. 그동안 계속 안 좋았죠. 이전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진보하고 보수가 있는데 사실 태극 문양이 그 파랑과 빨강 있잖아요.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한쪽만 잘 가면 안 돼요. 그럼 태극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 뭐 진보 이게 솔직히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을 볼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좀 많습니다. 너무 좀 이념에만 좀, 네. 그러니까 그런 치중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보수라고 좀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좀 현 정부에서 뚝심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어, 요즘 뭐 박수 치면은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뚝심 있게 하는 부분은 좋은 점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으로만 이제 경제를 보지 마라. 경제를 이념적으로 보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고요. 요 정도 짧게 할게요. 긴 얘기하면 또 욕먹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전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한번 크게 갔죠.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게 이때는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중 이때 이제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2024년도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실적은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죠. 그리고 왜냐면 이때 좀 오버슈팅인 건 맞죠. 사실은 2021년도에 워낙 이때 크게 한번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실적은 더 상승되고. 그래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우린 기회로 봐야죠. 그죠? 올해 뭐 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두빌이 안 좋았던 게 뭡니까? 부채 비율이죠, 부채. 예. 워낙 재무구조 안 좋았어요. 원전 이제 탈원전 하는 바람에 안 좋았다가 계속 지금 이제 네,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유보율은 올라가고 이제 좀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예, 이런 재무 구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우였을 때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 최근에 견조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까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입니다. 이제 그 목표가는 그래서 얼마야? 그죠? 네,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일단은 예전 같았으면은 18,000원. 이게 1차 목표가인데 지금은 2만 원이 1차 목표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덜어내도 그죠? 예, 비중이 크신 분만 조금만 덜어내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전에 뭐 한 23,000원 가면 조금은 그죠? 예, 한번 21년도에 크게 갔었고 이때 뭐 100% 수익 인증하신 분들 많아요. 예, 아시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예, 이때 이제 크게 갔었고 이때는 왜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예, 아까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1년도에 뉴스케 파워에 2차 투자를 했어요. SMR 기대감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사실 뭐 제가 SMR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원전이 예, 다 좋은데 아무튼 이제 핵폐기물 이거 하면 그죠? 고개를 숙이죠. 이런 거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후쿠시마 이런 거 사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대비가 뭐야? SMR인 거죠. 물론 좀 더 연구가 더 진행되고 더 이렇게 안전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지만 이때부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흑자 전환에다가 SMR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래서 이때 크게 갔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오버슈팅이죠. 이거를 길게 다니까 뭐야? 에이, 쫙 끌어올리다가 이제 그쵸? 수급이 샥 몰렸다가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때 100% 이제 우리는 예, 제가 이제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추세 매매를 통해서 이때 100% 수익 예, 우리 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이때 소외되신 분들이 오히려 좀 그쵸? 물론 뭐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 같이 가진 못했어요. 일부는 미리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욕했어요. 이런 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2년 동안 주가 누였죠. 이게 3년째입니다. 그쵸? 제가 3년째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2년 동안 주가가 좀 빠지면 개인 투자, 누구라도 이거는 이제 거들떠도 보기 싫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려. 그럼 어때요? 저가에 줄줄 하겠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예, 15,000원대 내려오면 당연히 우린 기회로 봤었고요. 예, 15,000원 항상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는 정말 그렇죠? 예,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번에는 18,000원에서 아예 매도 사인을 내지 않았어요. 아예 18,0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더 담아라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2만 원 지금 현재 시간으로 2만 원 또 넘어갔네요. 2만 원 12% 예, 넘어갔고요. 예, 뭐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제 2만 원 좀 다시 넘어갔습니다. 또 살짝 눌리는 것 같지만 이거 그죠? 외인 매도가 좀 나오는데 했지만 이거 겁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비중이 크신 분만 그죠? 기분 좀 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2% 13%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목표가는 23,000. 제가 이건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예, 관심이 많으셔요. 그죠? 진짜 뭐 그래서 23,000원 2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3차를 3만원 예, 일전에 저 꼭지가 3만원 좀 넘었을 때 그러니까 3만원이 2차 3차 목표가예요. 3차 목표가인데 이게 다는 아니죠. 예,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일단 월봉으로 보면요. 과거에 14만원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죠? 2008년도면 금융위기 전이네요. 그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때하고 비교하면 좀 안 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은 그로 무중하고 유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 두중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최저 2,000원대까지 갔어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거? 이게 무중하고 유중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때랑 비교하면 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장기 목표가는 여기 뭐 줄거놨는데 뭐 한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목표가예요, 이거는.
단기에 뭐 빠르게 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두빌이 두중이 워낙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무구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중하고 무중을 많이 하면서 총 주식수가 워낙 늘었어요. 예, 좀 이따 보면, 예,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상장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예요. 이게 사실은 예, 두빌이 못 올라갈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6억 4천입니다. 이게 줄어야 돼요, 이게. 이게 줄어들려면 뭐 해야 돼요? 요즘 말하는, 예, 소위 말하는 밸류업을 해야 돼, 밸류업을. 그러니까, 예, 두빌이 지금 뭐 체코 원전, 이제 대형 원전이죠. 원전 수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SMR, 사실은 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제가 이제 핵심으로, 그죠? 두빌의 핵심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뽑는 게 SMR이고, 예, 이게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다는 거죠. 그게 잘 돼서,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돼요. 그래서 이제 개선되고, 그 다음에, 예,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유보율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좀 여유가 생기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일단은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부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액면가도 5천 원이고요 그대로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5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그 재무 구조를 보면은 이건 배당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성장 지금 이제 항상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유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유보율을 올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사주 매입. 그래서 예,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예, 그 상장 주식 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 밸류업을. 두빌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좀 장기적인 얘기고요. 그죠? 당장 뭐 제가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면 뭐 3만 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시총이 12, 좀 올라서 12조예요. 근데 지금 SMR의 파운드리다. 그죠? 예, 이거 앞으로 이제 뜨는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죠?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더블 가도 지금 가격에서 더블 가서 30조 가면 그럼 딱 시총이 5조 정도 되거든. 아니 그러면은 주가가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사이에는 또 많은 일이 또 있겠죠. 그렇죠?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 장기적인 목표가는 5만 원이다 말씀을 드리고 예, 사실 뭐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말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양치소년처럼 되어버렸는데 근데 뭐 예, 꾸준히 계속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희망을 잃으신 분도 계셨지만 또 계속 또 쫓아오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장 주식수 줄여가는, 그쵸? 자사주 매입하는 밸류까지 하면은 5만 원이 꿈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겐 스몰, 예, 대형 우량주, 이게 진짜 주도 세트야. 주도 세트면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뭐 두비를 2021년도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빌이 대형 종목의 원탑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형 종목도 같이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뭐 테마주라고도 하는데 주도 섹터가 되면 이렇게 줄줄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G2 파워를 이렇게 빅앤 스몰로 이게 작은 종목을 가져왔는데 G2 파워가 좀 실적이 이제 들락날락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우진엔텍이 이제 21년도 초에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상장 자체가 저는 이게 하나의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작전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좋으면은 뭐 한없이 안 좋습니다만 작전 실패하면 털어먹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분위기가 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을 빅앤 스몰에서 이렇게 스몰, 저 작은 테마주. 근데 테마주라고 해도 역시 이제 우량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요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사과를 가주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빅앤 스몰 할 때 이제 그 아무리 테마주라도 좀 종목을 잘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진엔텍을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뭐 원자력 관련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테마주에 있는데 관련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진엔텍은 제어 계측 설비, 어차피 계측 제어 설비 종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전력 종목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해체라든지 원자력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다 관련이고요. 원래는 전력 설비랑 관련이 있습니다. 발전소랑 그리고 원자력 해체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실적이 돼주면 세력들이 붙습니다. 그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오늘 뭐 두빌이 당연히 우리 관심 종목이고 뭐 하여튼 계속 보는 종목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급등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빌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잘 되는 업체들은 이제 그 주주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밸류업인 거죠. 그래서 이 두빌이 가장 필요한 거. 물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중요하다? 네. 부채 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유보율을 높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죠? 네, 2021년도부터 우리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